혹시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어떤 차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만큼 고르기 힘든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고민 오늘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세 하이브리드 연비만 생각하면 하이브리드인데요,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또 가솔린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연비냐 차량 가격이냐 하는 이런 고민 이번 영상 하나로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계산 수식들이 나오실 건데요, 혹시 숫자 울렁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점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숫자에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부분만 듣고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정리해 드리면요, 산타페 가솔린과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5년에 2만 킬로 주행을 한다면 대략 하이브리드가 한 560 정도 기름값이 절감되고요, 월로 환산하면 월 93,000원 정도 매달 기름값이 아껴집니다. 이 정도만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93,000원 기름값 좋아, 근데 차량 가격 나중에 중고차 시세 다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더 유리한가, 이 부분을 표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5년 장기 렌트로 비교를 한다면 산타페 가솔린과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월 26,5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굳이 왜 렌트로 비교를 했느냐, 할부로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표가 있겠지만, 신차 장기 렌트는 아시겠지만 예상되는 중고 시세라든지 자동차세, 보험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계산의 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본으로 비교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타페 특정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 월 렌트료가 한 26,000원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기름값이 26,0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주행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3,800km 정도 주행을 하면 하이브리드 기름값이 가솔린 대비해서 월에 한 26,900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산 수식대로 한다면 웬만해서는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숫자 울렁증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더 보면 나 토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디테일한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은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5년에 2만 킬로 주행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월에 93,000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10,000km 정도 주행을 한다면 절감되는 비용은 46,000원대로 낮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기름값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기름값 절감 효과가 더 커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지금 기름값만 계산을 했는데요, 기름값 말고 계산할 게 많죠. 등록비라든지 자동차세, 금리에 따른 할부 금액, 월 납부 금액, 그리고 장가, 나중에 중고 시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함께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기타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자동차세. 자, 자동차세는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합니다. 자, 산타페가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00cc,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HEV가 하이브리드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등록 비용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등록 비용 좀 더 나올 거고요. 등록 비용 차원에서는 가솔린이 더 유리하겠네요. 자, 그리고 월 할부금도 차량 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월 납입금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또 가솔린이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놓친 부분이 뭐냐면 잔존 가치라는 거죠. 나중에 5년 있다가 이 차를 매각을 했을 때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고시세를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기사나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솔린 차량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또 더 유리한 부분이겠죠. 계산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5년 동안 한 33만 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운행 기간을 더 늘렸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자동차세가 계속 꾸준히 절감이 되고 할부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래 타면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한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죠. 여기서 보험료도 빠졌고요, 정비 비용, 수리 비용 이런 것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운용 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고 추가하다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알아볼수록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갸우뚱하신다면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신차 장기 렌트, 월 렌트료의 차이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장기 렌트로 구매를 해라가 아니고요. 이런 뭐 자동차세 등록 비용, 할부 비용, 잔존가,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내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신차 장기 렌트의 견적,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의 월 렌트료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월 렌트료의 그 차액의 차이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신차 장기 렌트의 월 렌트료에는 그런 등록비라든지 자동차세,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미래의 중고차 가치라는 잔존 가치라는 게 모두 반영되어 있거든요. 투명한 물과 같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이 렌트료만 봐도 이 수식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월 렌트료 기반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월 렌트료 기반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년에 2만 킬로 주행을 했을 때 매달 93,000원 정도 기름값이 세이브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산타페 가솔린과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월 렌트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특정 모델을 비교를 해봤더니 월 렌트료가 한 26,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월 렌트료는 26,000원 더 냈지만 기름값을 9만원 정도 세이브를 더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행거리를 얼마나 적게 탔을 때 세이브가 되는지 한번 해보면요. 1년에 5,700km 밖에 안 타는 분이 계신다고 해보죠. 그러면 월 렌트료 26,500원 더 내는데 기름값이 26,700원 정도 아껴지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가솔린이 더 유리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놓친 부분이 있죠. 보통 이렇게 주행을 적게 타신다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속도로 주행보다 도심 주행이 더 많은 확률이 높다. 자, 근데 도심 주행일 때 또 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솔린 차량,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복합 연비보다 도심 연비,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할 때 기름이 더 먹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탈 때가 기름을 덜 먹는다. 이런 상식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솔린 차량은 일반 복합 연비보다, 그러니까 실제 연비가 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현대차, 기아차가 뻥연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도심 연비가 더 비중이 많다 보니까 복합 연비 대비해서 기름값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보다 도심 연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말은 정체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름값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연비가. 이것까지 계산하면 복잡하잖아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연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심 연비 기준으로 연간 한 4,000km 이하 이 정도 아니시라면 하이브리드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차 장기 렌트의 렌트료로 비교하니까 정말 쉽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이만큼 경제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엑셀표로 한번 다시 한번 이쪽에 차량 여기 연비만 따로 넣으시면은 다른 차종도 바로바로 비교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00km 정도 주행을 하신다면 월에 한 800km 타시는 거고요. 하루에 한 28km 정도 주행하시는 분이 한 10,000km 정도 주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 한 15,000km 타신다면 한 달에 한 1,200km 정도 타시는 분 정도 되시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차량 가격과 자동차세, 등록비용, 그리고 연료비, 월 할부 금액 비교를 해본 표도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알아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라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신다면 그냥 앞에 기름값 정도만 확인하시고 월 렌트료와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 차종, 여러 모델로 비교를 하신다. 예를 들어서 셀토스와 니로 하이브리드 이렇게 비교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이제 두 번째 시트에 있는 이걸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좀 헷갈리신다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복합 연비만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류비 부분만 확인하시고 아까처럼 렌트료의 차이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라이브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신청자분들에게는 좀 전에 보여드렸 엑셀 시트, 전자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가 수익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라이브 무료 특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동차 1도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어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돈이 되는 세상 쉬운 부업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무료 특강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도 드리고 저도 깨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아마 이 영상으로 아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